안녕하세요. 강일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첫 번째 거꾸로 수업 동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거꾸로 수업 동영상 주제는 화학식량과 몰이에요. 오늘 화학식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를 세는 단위인 몰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면 오늘 끝나요. 화합물의 조성 및 구조 단원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먼저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학식량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인 원자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원자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자의 양인데, 원자의 양 중에서도 원자의 질량이에요. 과학은 항상 이름 안에 답이 있어요.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문제는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요.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너무 작죠? 10의 마이너스 24승이면 0.0000000000000168g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용하기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적인 양으로 원자량을 잡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상대적인 양이 되려면 기준되는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 중에서도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잡고, 그것에 비해서 나머지 원소들은 얼만큼이 되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원자량을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가벼운 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돼. 질량수 12짜리 탄소에 비해서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는 게 1.99 곱하기 이게 탄소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이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1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우리는 12.00으로 잡았으니까 이 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의 질량을 가지는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는 거죠.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몸무게가 30kg잖아요. 예, 그쵸? 근데 철이가 몸무게가 60kg예요. 그러면 철이는 선생님에 비해서 몇 배예요? 2배. 즉 다시 말해서 몸무게가 2죠. 그런데 그게 2g이다, 뭐 2kg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에 비해서 2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값들은 단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량은 일단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자량은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주기율표를 딱 보니까 주기율표에 원자량이 나와요. 여기 원자량이라고 써있죠. 맨 여기 있는 게 원자량인데 수소는 1.00794. 심지어 기준되는 탄소 원자의 원자량도 12.011이래요. 다시 말해서 소수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기준되는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00이라고 잡았는데 어찌 12.011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탄소 원자가 질량수가 12짜리만 있지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탄소 원자 중에서는 질량수가 13짜리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의 질량수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인 거죠.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라서 원소의 원소를 결정해 주는 게 양성자의 개수예요. 얘도 6번, 얘도 6번.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질량수가 12건, 13이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고 원자 번호가 같은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동위 원소라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화학적 성질도 같아요. 화학에서 중요한 건 질량보다는 양성자의 개수니까요. 그래서 동위원소인데 동위원소 어디서 들어봤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들어봤죠?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원소들에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수 12짜리 탄소도 있고 13짜리 탄소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평균 내면 12.50 아닌가요?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비율이 달라요.
12.00, 질량수가 12.00, 다시 말해서 원자량이 12.00인 탄소는 세상의 98.9%가 존재해요. 13짜리 탄소는 1.1%밖에 존재를 안 해. 근데 12.5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그냥 중간값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값이죠.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100개 중에 98.9개는 원자량이 12.00이고 1.1개는 원자량이 13.00이고 그렇게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01이 나와요.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의 뜻이고, 모든 원자량들은 다 평균 원자량이에요. 여러분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량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원자량은 다 평균 원자량이라는 사실. 자, 원자량 됐고요. 이제 분자량 갈까요? 분자량은 말 그대로 분자의 질량이에요. 원자의 질량이 원자량이니까 분자의 질량은 분자량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봅시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에다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산화탄소예요. 화학식으로 쓰면 CO2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면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니까 12.0. 그다음에 산소 원자가 두 개. 산소 원자 하나당 원자량이 16이니까 그거 두 개 하니까 더하면 44.01. 나트륨. NaCl은 나트륨의 원자량 22.99, Cl의 원자량 35.45, Na 원자량, Cl의 원자량은 그냥 개수대로 합하면 58.44. 이게 NaCl, 소금의 분자량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아니고, 분자식이 아닌 얘들을 그냥 통칭해서 화학식이라고 하죠. 우리 화학식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다음에 또 한번 다룹시다.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니까 분자량인 거고, 얘는 NaCl은 분자가 아니고, 분자 아닌 애들은 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그냥 말을 하거든요. 원소 기호로 나타낸 모든 것은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의 질량이니까 화학식 양인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기본적으로 화학식은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게 모두 다 화학식이에요. 이게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안에 뭐 분자식도 있고 원자식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식도 있죠. 뭐 시성식도 있고 구조식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에서 사용하는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통칭해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면 다 맞아요. 분자식도 화학식이고 원자식도 화학식이고 다 화학식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식 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화학식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질량. 화학식의 질량인데 이 상대적인 값의 질량인 거죠. 상대적인 얘를 12.00으로 잡은 질량이죠. 자, 이제 뭘로 갑시다. 시간이 벌써 8분이나 지났네요. 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자, 몰은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아마 와닿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얘가 진짜 몇 개인지 이런 게 너무 큰 값이라서. 일단, 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화학에서 쓰는 입자는 무지하게 작아요. 너무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개, 두 개 단위로 세는 건 셀 수도 없거니와 의미도 없어요. 그 한 개, 두 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자들을, 그런 화학에서 쓰는 작은 입자들을 묶음 단위로 세요. 예를 들어서 마늘 한 접은 몇 개예요? 100개죠. 마늘은 한 접, 두 접, 세 접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계란도 너무 많을 때 계란 양계장 이런 데서 계란 한 개, 두 개 안 세요. 한 판, 두 판, 세 판 이렇게 세죠. 한 판이 30개죠. 그러면은 세 판 있으면 90개구나. 이렇게 누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묶음의 단위가 바로 몰이에요. 화학에서 쓰는 묶음의 단위. 묶음의 단위인데 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우리 뭐 마늘 100개가 한 접인 것처럼 1몰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만큼을 한 묶음씩 세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숫자는 바로 원자량에서 기본돼서 나왔어요. 원자량, 우리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았죠. 얘는 상대적인 값이라서 질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그람이죠.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가 실제로 12g일 때 그때의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한 개가 몇 g이었어?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g이었잖아요. 이게 한 개당 질량이고 얘가 12.00g이라면 몇 개가 있냐 계산을 해봤더니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나온 거죠. 그리고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는 1몰인 거죠. 1몰로 정의한 거예요. 100개를 마늘 100개를 한 접으로 1접으로 정의했듯이 접이라는 건 그러니까 100개란 뜻이잖아요.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일이랑 10월 23일은 화학의 날이에요. 6월 2일이랑 10월 23일은 선생님한테 오시면 화학의 날을 축하하여 초콜릿을 하나씩 드린다는. 그래요. 1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몰은 개수로 나타내면 6.9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거고, 이게 이제 정의인 거고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얘가 이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먼저 첫 번째 의미가 그거죠.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이 몇이에요? 12.00이죠. 다시 말해서 그 원자량이 되려면 얘가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필요한 거죠.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가 12.00g 있으면 얘는 탄소 원자가 1몰인 거죠. 이만큼이 모이면 12.00g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원자 1몰이면 12.00g인 거죠. 그러면 산소 원자 1몰이면 마찬가지로 16.00인 거죠. 질량수 16짜리 탄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몰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 질량의 단위인 g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 조금만 더 합시다. 한 1, 2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씩을 묶음 단위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을 몰수라고도 해요. 개수를 세는 묶음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입자를 세는 개수를 세는 묶음 단위가 바로 몰이에요. 그런데 1몰이 있으면, 어떤 물질이 1몰이 있으면 그 물질의 화학식량의 질량을 가져요. 탄소가 1몰이 있으면 12g인 거고, 수소가 1몰이 있으면 수소 1g인 거고. 왜냐하면 이만큼 모이면 이제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학식량의 질량을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미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프레셔 P라고 하고요. 온도 템퍼러처 T라고 해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는 다시 말해서 개수죠. 입자수가 부피랑 비례해요. 이러한 법칙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결국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기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기체 입자 자체의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이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질소가 들어있건 산소가 들어있건 수소가 들어있건 간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느냐는 부피를 결정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입자수가 부피랑 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몰수가. 만약에 1몰이 있으면 부피가 뭐 1리터다. 그러면 2몰이 있으면 부피가 몇 리터야 돼요? 2리터고. 3몰이 있으면 3리터고. 이런 식으로 입자수랑 부피가 비례한다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실험을 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세상이 1기압이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가지고 0도씨로 낮췄어요. 0도씨 1기압을 측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탄소는 기체가 아니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분자 얘는 1몰이 있으려면 몇 g이어야 돼요?
얘가 2g이 1몰이겠죠. 1몰. 2g. 2g을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2g이 1몰이죠. 1몰을 넣어줬더니, 부피가 22.4리터더라. 기체는 무슨 기체이냐와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정해지면 1몰이면 무조건 22.4리터라는 사실. 요 세 개가 우리 1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은 단위가 없지만 질량이라는 단위를 쓰려면 1몰이 있으면 돼요. 기체인 경우에 22.4리터가 바로 1몰인 거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는 바로 1몰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몰과 화학식량에 대해서 짧게 배워봤어요. 나머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참고해 가면서 활동지를 풀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